귀한 종의 난초나 식물을 키우다 보면 좀 더 많이 번식을 시켜서 이를 현금으로 환전을 하거나 또는 선물이나 다른 물건으로 교환을 하고 싶은 것은 생활이로서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번식 방법을 알고 번식 방법 중에서 쉽게 번식시키는 방법을 올봄에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키드TV의 난나놈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번식 방법이 씨를 파종해서 그 종자를 얻어내는 실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요, 대량의 종자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난가의 식물, 즉 난초라는 식물은 특이하게 불완전 종자라고 해서요, 감씨나 배씨 또는 벽씨처럼 종자 스스로 발화가 되지 않고요, 반드시 난균이라는 균의 도움을 받아서 발화되며 발화 후에도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배젖이라는 조직이 없어서요, 이를 보충해주기 위해 배양병이라고 하는 기내에서 배지로 키워내야 하는 좀 전문적인 지식과 배양기술을 요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연 상태의 난에서는요, 이런 배지라는 것이 없어도 씨앗이 잘 발화되어 크는 것은 그 발화율이 지극히 낮은 경우라도 종자의 수를 수천 개 엄청 많이 뿌려가지고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자연 상태의 난균의 도움을 받아서 발화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농장 등 전문 농가에서 이용하는 방법이고, 엄마와 비슷한 난초, 똑같지는 않지만요, 비슷한 난초를 얻을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배양이라는 방법으로요, 이 방법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실생배양을 배지의 씨앗을 파종했다면 이 조직배양은 말 그대로 식물체에 오염되지 않은 조직을 따서 이를 증식시켜서 새로운 식물체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모든 난초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무늬적의 경우 조직배양이 아닌 실생배양이라면 대부분 무늬가 아닌 무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것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무늬종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는 씨를 파종하는 실생배양보다는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증식의 속도도 실생에 비해서는 조금 더디지만요, 엄마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점이랍니다. 그럼 난초의 실생배양이나 조직배양은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 농장에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는 번식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포기 나누기입니다. 단경선 난 중에요, 특이하게 새로운 촉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경선 난들이 갖는 특징이 이 기부 부분에서요, 새로운 촉이 나오고 이를 새로운 신화 또는 신촉이라고 하는데요, 이 촉이 성촉이 되면, 다 크게 되면은 나누어서 포기를 나누기를 한답니다. 대부분의 덴드로비움, 즉 석곡의 경우는요, 본촉, 즉 나를 기준으로 엄마와 자식 이렇게 3개 이상의 대공이 되게 되면 포기를 나누는 것이 살아가는 데 유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덴드로비움의 포기 나누기는 가능하다면 3대에 걸친 쌤대공 이상으로 나누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복경성 난인 덴드로비움은요, 삽목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단경성 난인 풍란이나 반다, 나도풍란이나 호접난 등은 이 번식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우나 대공이 여럿인 복경성 난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는요, 석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가지를 눕혀서 새로운 그루를 만들어내기에 가지 눕히기 또는 고아태우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답니다. 즉 삽목, 가지 눕히기 또는 고아태우기는 같은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잎이 다 떨어진 대공을 잘라내서 수태에 꽂아 싹이 트게 하는 복경성 난인 덴드로비움의 특유의 방법이랍니다. 이 경우에도요, 무조건 싹이 나는 것이 아니며 싹이 나올 눈이 있는 마디만 가능하답니다. 이 싹이 나올 눈이 살아있는 경우라는 것은 그 눈에서 꽃이 피거나 새로운 대공이 나왔던 자리가 아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눈에서 새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가지 눕히기의 방법은 3, 4월 분갈이식에 잎이 떨어진 대공을 뿌리목에서 잘라내어 수태를 깐 분에 약간 비스듬하게 꽂아 넣거나 올려놓은 후에요, 그 위에 가볍게 수태를 덮는 방법이랍니다. 이때는 너무 건조하거나 가습하지 않게 관리하면서요, 특히 건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은 6, 7월에 축의 마디에서 싹이 나오게 된답니다. 물론 제 경험상 5년이 넘어간 대공의 경우 싹이 잘 나오지 않고요, 2, 3년 차의 싱싱한 대공에서는 잘 나옵니다.
싹이 나온 후에 그 애는 그대로 키워서 직사광선을 쪼이지 않도록 재배하고요. 이듬해 봄이 되었어야 비로소 분에 올리면 된답니다. 석고개는 다른 식물에는 흔하지 않은 번식 방법 중에 또 하나가 고아라는 번식 방법입니다. 이 고아는요, 높을고 싹 아자를 써서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생긴 싹이라는 의미로 보통 꽃이 피어야 할 자리에서 새로운 싹이 나서 한 개체로 성장하기에 다른 식물에서 보기 힘든 번식 방법 중에 하나로, 이를 이용하면 희귀종의 번식에 유리하나 그루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 명과 암이 같이 존재하는 번식법이랍니다. 고아 번식은요, 상태에 따라 고아만 떼서 키우는 방법과 고아를 달고 있는 대공을 같이 잘라서 기르는 방법 등이 있으나, 조금 많이 자라고 잘 자라는 경우에는 고아만 떼서 키우고요. 뿌리가 발달했겠죠. 잘 안 자라고 아직 조금 어리다고 생각되면 대공을 잘라서요, 영양분을 조금이라도 남겨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때요, 아래쪽으로 최소한 1마디 이상 3마디 정도를 주는 것이 좋답니다. 그리고 떼는 것과 자르는 것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므로 재배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번식 방법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거기다 알람까지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저 오키드TV의 난나눔이었습니다.